안녕하세요. 네, 날 춥죠? 오늘 나갈 차례가 160페이지 나갈 차례입니다. 맞죠? 네, 지적 정리에 나오는데, 지적 공부 정리라는 것은 정의가 토지 이동이 있다거나, 즉 지번이 바뀐다거나, 지목의 변경, 면적 등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도 이제 통틀어서 지적 정리란 말 씁니다.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해서 쭉 따라붙는데, 먼저 나온 것이 밑에 대상에서, 지금 2번의 대상이란 것은 토지에 관한 사항이 바뀌는 것이고, 오른쪽에 관한 3번에 관한 건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나눠서 정리하는데, 2번부터 보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다음과 같은 토지 대용이 있을 경우는 지적 공보를 작성하거나 정리하게 됩니다. 기존 지적 공보를 정리 못하는 경우는 새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종류는 다 토지 이동 사유예요. 뭐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나, 그 다음에 지적 공보를 복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등이 있는 경우는 지적 공보를 정리하게 됩니다.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고요. 반대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토지 소유권 정리란 말이 나오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이제 같이 놓고 보시게 되면 이따 한번 다 써먹을 말인데, 지금 배우는 게 지적, 다른 말로 대장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아마 빠르면 오늘 마지막 시간이나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내용이 등기를 배우게 됩니다. 지적과 등기는 반드시 일치가 돼 있어야 돼요. 대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등기에 나오는 내용은 반드시 일치가 돼 있어야 하고,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면 일치를 시키기 전까지는 등기도 안 받아주고 지적도 정리할 수 없는 게 순서다 보니까 일치시키는데, 이 대장의 주된 기능은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 토지에 표시 알리는 건 주된 기능이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은 얘가 종된 기능이 되어서 주된 기능은 토지 표시가 주된 기능이고, 종된 기능은 소유권을 알리는 것이 종된 기능이 됩니다. 반대로 등기란 것은 주된 기능이 소유권 등 권리 공개를 알리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반대로 종된 기능의 경우는 토지 표시하는 사항을 알리는 것이 여기 종된 기능이에요. 토지 등기부를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은 건물 등기, 건물의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서로 내용이 소유권도 일치가 돼 있어야 되고 토지 표시 똑같이 일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소유권부터 먼저 볼게요. 소유권의 경우에 등기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으로 등기된 자가 있고, 그럼 여기도 갑으로 나와야겠네요.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가 또 하나 써놓을게요. 토지 표시도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지목이 전, 여기도 지목이 전, 이렇게 서로 일치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나서 이제 서로 정리하는 과정인데, 만약에 집을 사시고 땅을 샀을 경우에 잔금 치른 다음에 뭐 신청하나요? 등기 신청하나요? 대장 신청하나요? 등기 신청하죠. 이제 갑이 땅을 을에게 팔아서 을로 등기가 끝났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냈을 경우에 이제 등기가 끝낸 을 입장에서 소유권 취득했네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나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등기 끝나고 나서 등기 권리증 받으셨죠? 권리증 받은 다음에 구청 가서 내가 이 땅의 이 집의 소유자니까 대장의 소유자 바꿔주시오 신청한 분 계세요? 다 세사세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제가 했냐고 안 했냐고. 그것만 대답하시면 되고 이것저것 물어보지 마시고, 그럼 땅을 사건 집을 사건 등기만 끝내지 대장은 신청하지 않았죠. 대장에는 그대로 소유자가 갑이 있으니까 이제 대장소관청에서는 등기에 바뀐 내용을 보고서 소유권을 을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나게 되면 대장의 주인 바꾸라고 알려줍니다. 그 알려주는 것을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란 말 써요. 줄여서 그냥 등기 완료 통지 걸었는데, 통제 주기는 통지받은 내용대로 소유권을 을로 정리하게 되면 일치가 되는 것이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부터 먼저 정리하시고,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대장을 나중에 정리하는 것이고, 순서가 반대로 토지에 관한 사항은 어디가 주된 기능이에요? 대장이 주된 기능이죠. 전 일치하고 있다가 만약에 지목을 전에서 대로 바꾸게 되면 대장성 지목을 먼저 대로 바꾸는 겁니다. 대로 바꾼 다음에 이 바뀐 대장을 통해서 등기를 나중에 후에 대로 바꾸는 게 순서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서로 소유권 정리할 때와 반대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부터 먼저 정리하시고 등기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대장을 나중에 정리하는 것이고, 반대 토지에 관한 사항은 대장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등기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럼 서로 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럼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는 등기소가 통제주더라. 요걸 줄여서 등기완료 통지란 말 쓰고, 그럼 반대로 토지하는 상 바뀐 거 알려줘야겠네, 이쪽으로. 그래, 바꾸니까.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등기 촉탁이란 말 씁니다. 좀 이따가 등기 촉탁 배울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더 나올 말이에요. 그럼 지금 3번의 경우는 이게 기본 틀이다 보니까 토지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뭘 보고 정리하실 것? 기본 틀이 등기부를 보고 정리하는 게 순서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지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기부가 있는 경우는 등기부가 내용이 되어서 따라붙는 서류 4개가 나옵니다.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서 4개가 따라붙게 되고, 반대로 까똑이 아니라, 자, 그럼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는 등기부가 있더라 없더라? 신규 등록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조사 등록하는 게 차이점인데, 아직 신규 등록은 안 배웠으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정리하는 순서가 등기부를 보고서 대장을 정리하더라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반대로 토지에 관한 내역은 어디 보고 정리하더라? 거꾸로 대장 보고 등기 정리하는 게 순서다. 이렇게 관계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기부와 부하 여부 확인이란 말 나오는데, 지적소관청은 등기부랑 지적공부의 소유권자 반드시 일치해야 되므로 필요한 경우에 등기부와 대장의 즉 지적공부상의 소유권의 일치 여부를 조사 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 확인했더니 불일치가 발생했더라. 이때는 직권 정리한다거나 소유자와 이관계인에게 일치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중요한 것은 직권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해서 직권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하더라.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랑 소유권을 맞춰본 다음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는 직권 정리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등기부 등본을 떼본다거나 열람을 하고자 할 때 이제 수수료 받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수수료 당연히 무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란 말이 두 번째 나오는데, 소유권이 등록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이 땅은 주인이 없는 무주의 땅입니다. 무주의 땅은 누구 소유인가요? 국가 소유죠. 그래서 국유재산법상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소유자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등록 신청을 요청하게 되면 소유자가 조사가 안 되는 경우에 등록할 수가 있다는데, 국유재산법상 총괄청 관리청은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소유 토지는 다 관리청이 따로 있어요. 문화재는 누가 관리하시고? 문화재청이 관리할 것이고, 군부대용지는 국방부, 그 다음에 도로나 뭐 하천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에 담당하다 보니까 그 총괄청들이 소유자의 등록을 요청하게 되면 소유자가 조사가 안 된 경우에 해당할 때만 등록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신규 등록이란 것은 이제 토지를 처음에 대장에 등록할 때 얘기입니다. 등기부가 있다 없다? 등기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통해 정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소관청에서 누가 소유자인가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그 정도만 세분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지적 정리의 통제란 말이 나오는데, 통제는 페이지가 한 페이지 나와 있지만 주로 내는 것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맨 밑에 나오는 통지의 시기, 거기가 문제가 잘 나오는 파트인데 22회, 23회, 24회, 25회 4번 출제합니다. 뜻부터 보자고. 지적 정리를 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게 지적 정리 통제란 말 쓰는데, 대장 등을 정리한 다음에 소유자에게 통지를 왜 해줄까? 통지해주는 이유는? 그 뜻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통지해주는 이유는 대장 등이 바뀌었는데 바뀐 사실을 소유자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제도가 통지란 제도예요. 그럼 소유자가 자기 대장 바뀐 사실을 왜 모를까? 모르는 이유는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라 직권 정리한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전에 한 2년 전쯤에 집에 계신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 집의 주소는 무슨 로 몇 번지가 아니라 무슨 로 몇 번지입니다. 안내문 오지 않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바뀐 집은 다 알려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통지 대상은 외울 게 아니라
1번이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결정할 때 그럼 직권 정리한 사실을 알려줘야 되니까 통지가 필요한 것이고, 2번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도 신청받는 게 아닙니다. 직권으로 변경하게 되고, 복구하는 경우도 직권이고, 해명성 말소의 경우도 통지가 들어옵니다. 해명성 말소의 경우는 말소를 하든 회복을 하든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한 경우는 통지할 사유고요.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는 우리 지난주 공부할 때 토지등 신청을 누가 한다고 배웠었느냐. 개발사업 시행지역은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어서 모르다 보니까 알려주는 것이 또 하나의 차이점이고, 또 여섯 번째 경우는 제3자가 대위 신청한 경우도 소유자 입장에서 모르니까 알려줄 사유고요. 집어넣은 사례의 무리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8번의 경우도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을 하든 등기를 축탁을 하든 소유자 입장에서 모르다 보니까 통지가 들어갑니다. 거꾸로 토지 소유자 신청한 경우는 스스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건 통지할 필요가 없어서 다음 중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어보면 답은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보이다 보니까 이건 답을 안 만들고 답 만드는 통지 시기를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게 문제인데, 지적 정리한 다음에 통지 시기라는 것은 통지는 둘로 나눕니다.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는 경우 둘로 나누는데,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를 소관청이 축탁을 하게 되면 등기가 끝났다고 등기소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 통지하는 것이 의무기간이고, 변경 등기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내 통지하는 것이, 여기 차이점이 생겨서 두 개 가지고 문제 물어본 것이 4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개 가지고서 22회, 23회, 24회, 25회 4번 출제하고 2번 쳤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부터 15일이래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변경 등기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에서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두 개 가지고서 22회, 23회, 24회, 25회에서 4번 출제하고 한동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쉴 테니까 요 나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개는 두 개 잡고 넘어간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등기 축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설명드릴 때 소유권은 어디부터 먼저 정리하시고 등기부터 먼저 정리한 다음에 대장을 거쳐라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거를 등기 완료에 통지를 말 사용을 했고, 토지가 관한 사항은 대장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등기를 고치라고 알려주는 제도를 등기 촉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촉탁한다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등기부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대장과 등기부를 맞추기가 목적이니까 등기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기부가 있어야지만 촉탁이 들어가는 것이고, 요거는 등기부가 없으면 촉탁을 할 필요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그 막 떠들었듯이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경우를 뭐라고 불렀어요?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대장을 처음 만드는 거니까 등기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은 촉탁을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아직 안 배웠지만 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등은 다 촉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지적소관청이 토지 표시에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 변경에 관한 이와 왔다 갔다 하네요. 어쨌든 촉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오타가 많이 났으니까. 그 다음 밑에 이제 등기 촉탁 대상이 따라붙는데, 대상이란 것은 다른 거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첫줄 보니까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촉탁이 들어가는데 가로 안에 무엇이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죠. 토지 이동 굉장히 많아요. 뭐 지번의 변경,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다 촉탁 들어갑니다. 하나만 안 해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서 시험이 12회 시험, 18회 시험, 19회 시험, 23회 시험에서 4번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눈으로 한번 봐놓고 넘어가시면 되지 일부러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촉탁하지 않는 것은 외우는 게 아니라 제도의 뜻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촉탁은 등기부랑 대장을 맞추기가 목적이다 보니까 등기부가
있어야 한다. 등기부가 없으면 촉탁할 필요 없으므로 신규 등록은 등기가 없기 때문에 촉탁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토지동상에서 차이점이고 뒤에 가면 자세히 또 배우세요. 지금 뭐 뜨문뜨문 배우고 있으니까 크게 뭐 의미 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용어 정도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지적 측량이란 말이 나오는데 지적 측량이란 정의가 앞서 우리 용어 정리할 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보관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중요한 것은 경계, 좌표,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지적 측량 통해 구하는 겁니다. 이 측량 안에는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제주사 측량을 포함한다 해서 이게 측량의 정의인데 중요한 말은 이제 경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 방법은 지적 측량 이 말에 따라 붙으면 돼요. 좌표 구할 때도 지적 측량, 면적 구하는 경우도 지적 측량에서 구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측량의 구분해서 보게 되면 지적 측량은 기초 측량 및 세부 측량으로 구분하더라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우니까 페이지 가시게 되면 우리 유학집 배울 당시에 페이지가 151페이지 151페이지 가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지적도가 나온 게 있게 됩니다. 찾으셨나요? 그 한가운데 79에 4 나와 있죠? 네, 여기 이렇게 해서 토지가 79에 4라는 땅이 하나 나와 있고 지목은 대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사거리인데 여기 동그라미 써있고 9번 써있는 점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찾으셨어요? 이걸 뭐라고 배웠어요? 지적 도군점인데 크게 놓고 보면 지적 기준점이라고 그랬죠? 여기 지적 기준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기준점을 설치해 주는 이유는 여기 이제 봤으니까 여기 넘어와서 다시 이제 확인했으니까 칠판 보시고 다시 시작 넘긴 다음에 따져보자고요. 근데 이일 때 측량할 당시에는 누구가 측량하더라도 여기서 측량하도록 만들어준 기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만환경을 이렇게 세워놓고서 이제 측량 들어가는 겁니다. 만환경 사는 자리 이 자리인데 나중에 측량하는 거 있으시면은 그냥 휙 지나가지 마시고 그 만환경 산발을 세워놓은 밑에 보시면 동그란 쇠를 박힌 기준점이 하나 박혀 있어요. 네, 이따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네, 거기다가 이제 맞춰놓고 측량 들어가는데 그럼 이일 때 측량할 때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측량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측량을 할 때는 그럼 기준점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의 필지마다 측량하는 게 우선이에요? 기준점 구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이 기준점을 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요? 얘를 기초 측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준점 구하는 것은 기준점 구하기 위해서 측량할 때가 기초 측량이라는 말 사용을 하고 기준점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지적 삼각점을 구하는 측량을 지적 삼각점 측량이라는 말 사용을 하고 지적 삼각 보루점 구하는 것을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 구하는 것을 지적 도근점 측량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부 측량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기준점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토지 측량하는 걸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요걸 세부 측량을 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세부 측량하는 목적은 하나의 필지마다 토지의 경계를 정하고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을 세부 측량 그럽니다. 그럼 측량의 시작은 기초가 시작이에요? 세부가 시작이에요? 기초가 시작이죠? 똑같은 말 뜻이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쉬워지느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공사는 기초공사 바닥을 먼저 깔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 올리듯이 측량도 기준점을 깔아놔야지만 측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점 깔는 측량을 뭐라고 부른 것이고 기초 측량이라고 부른 것이고 기준점을 통해서 필지마다 측량 들어갈 때를 세부 측량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럼 측량의 정확도 면에서는 기초가 높을까 세부가 높을까? 경물도는 틀렸으니까 더 크게 말씀하세요. 틀렸으니까 더 크게 시작. 세부가 아니라 경물도는 기초가 훨씬 높은 거예요. 얘가 잘못되어 있으면 얘를 잘못 구하게 되면 옷 입을 때 첫 단추 잘못 끼면 다 잘못되잖아요. 얘를 잘 구해놔야 다 잘 되는 거지.
얘를 잘못 구했다가 다 잘못돼 버리니까 정밀도는 기초가 높은 겁니다. 세부란 말이 나온 것은 말에 속은 거예요, 지금. 세부란 말에 세부할 때 이 세자가 무슨 세자냐? 한자로 가늘 세자예요. 가늘 세자 쓰는데 가늘 세자 쓰는 경우가 언제 쓰나요? 낙지할 때, 세발 낙지할 때. 낙지 다리가 몇 개예요? 낙지 다리. 아, 다리가 홀수가 어디서 짝수로 나와야지. 7개면 누가 하나 떼먹은 거고. 자, 낙지 다리는 8개죠. 근데 세발이라 그런 이유는 다리가 가늘어도 세발이라는 말 쓴 겁니다. 또 이 가늘 세자 쓰는 경우가 언제 많이 쓰느냐? 언제 한번 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건물 지을 때 시멘트 모래랑 반죽하지 않나요? 그때 새모래. 그것도 가느모래를 새모래라는 말 쓰고, 또 여름에 입는 옷 중에서 삼배가 있고 모시가 있죠. 모시도 새모시란 모시가 있잖아. 그 가느모시를 새모시란 말 쓰고 그때 새모시 여기 가늘 세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늘게 간다 이 뜻인 거지 여기 조물도 높다 이 뜻은 아닌 거예요. 기준점은 여기 하나 구해주고 여기 하나 구해주고 이렇게 뜨면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준점을 통해서 가늘게 측량하다 보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 것이다. 세부라고 부른 거 조물도 높다는 뜻은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낙지다리 몇 개고? 10개. 그럼 오징어는? 10개. 오징어는 10개. 문어는? 8개. 쭈꾸미는? 꼴뚜기는? 한치는? 한치 10개. 자, 머리통 보고 따져가시면 머리통이 삐죽한 게 있고 머리통이 동그란 게 있죠? 머리통이 삐죽한 거는 다리가 다 10개예요. 8개짜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리 안에 깔릴 거예요. 문어 다리는 8개. 쭈꾸미도 8개. 낙지도 8개. 꼴뚜기는 비록 조그마하지만 뾰족하지 않나요? 이건 10개예요. 근데 오징어 다리는 몇 개다? 10개. 10개인데 동물학자가 얘기하기를 오징어 다리가 8개가 맞답니다. 10개가 아니라 오징어 머리통으로 딱 때리면은 딱 막는 게 8이래요. 딱 막는 게 8인데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다리 중에 2개가 빨판 달려가지고 쭉 긴 게 있을 거예요. 그게 8이에요. 그게 8이고 나머지 다리 8개라 얘기하더라고. 어쨌든 그게 맞는 말인데 우리끼리 그냥 10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거는 다 까먹고 이걸 또 기억하더라 나중에. 1월달 가서 문어다리 몇 개입니까 물으면 8개로만 다 나오는데 이건 다 까먹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 말뜻만 유의하시고 측량은 기초와 세부 둘로 나누는데 기초 측량은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기준점 구할 때 뭐라고 부른다? 예, 기초 측량이라는 말 사용을 하고 이거를 제외 나머지가 다 세부 측량을 빠져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재에서 기초 측량은 밑에 기준점 구하기 위해서 지적 삼각점 측량이 있고 도표상에서 지적 삼각 보류점 측량이 있고 지적 도구 측량이 있으며 세부 측량은 되게 많이 있죠. 4개밖에 안 나와 있지만 오른쪽에 보니까 분할 측량, 등록 전환 측량, 경계 정정 측량, 신규 등록 측량, 지적 확정 측량 되게 많네요. 그 많은 걸 다 외울래요? 하나를 외울래요? 네, 기초 측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세부 측량입니다. 오케이? 그럼 측량의 대상이 총 법에는 13개가 나옵니다. 우리 책에는 12개가 나와 있는데 실제 13개가 있어요. 13개 중에서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뭘로 빼라? 하나를 기초 측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세부 측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분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세분하는 이유는 밑에 측량 기간을 따로 배울 때 기초 측량, 세부 측량 따로 세분해서 기간을 외워야 되니까 그때 한번 써먹어야 됩니다. 그때 써먹어야 되니까 측량은 총 아직 나중에 책을 보시면 여기는 요약집에 하나 빠져 있는데 13개가 있어요. 법에는 몇 개가 있다고요? 13개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기초 측량이에요. 기준점 구하는 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세부 측량입니다. 그럼 신규 등록 측량도 세부 측량, 등록 전환 측량, 세부 측량, 분할 측량, 세부 측량에서 다 세부 측량으로 묶어버리시면 되는 거니까 세부를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세 번째 지적 측량의 의뢰란 말이 나오는데 지적 측량 의뢰에서 문제가 한 문제씩 꼬박꼬박 잘 나옵니다. 측량 의뢰는 대부분 다 나중에 암기 좀 하셔야 돼요. 요거 지워도 되죠? 네,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요.
측량의 경우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측량을 실시하고 어떻게 검사가 들어가고 측량 기간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를 했는데 19회부터 26회까지 한 번도 안 내냈습니다. 그럼 19회부터 26회까지 한 번도 안 빼고 내다가 올해 한 번 쉬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 또 튈 겁니다. 아마 측량은 의뢰를 통해 측량이 들어가는데 의뢰할 자들은 토지 소유자가 측량 의뢰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도 측량 의뢰 가능합니다. 등에서 누구든지 원하게 되면 측량 의뢰할 수 있어서 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대위 신청인 다 의뢰가 가능합니다. 의뢰할 당시에는 의뢰서로 의뢰하시되 서면으로 의뢰서로 의뢰하게 되고 의뢰 시에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는 것이 의뢰 방법이 됩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란 자는 이제 지적 측량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측량할 수 있는 자격을 측량 수행자라고 해서 두 명을 딱 명시합니다. 한 명은 옛날에 대한지적공사라는 공사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대한지적공사가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바꿔서 줄여서 이제 공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하나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측량업자도 등록할 수 있다 해서 이 두 명이 측량 수행자로 측량하게 됩니다. 의뢰 시에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납부하고 측량 의뢰하는 것이 방법이고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의뢰받은 수행자들은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고 측량 들어갑니다. 측량 의뢰받은 수행자 입장에서는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어떤 지역, 어떤 토지에 대해서 언제 동안, 얼마 기간 동안 측량하는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 내용 보고서 소관청 입장에서는 필요한 지적 공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측량할 때 사용하라고. 그럼 이제 계획서까지 낸 다음에 측량 들어갈 때 이제 외울 것은 이제 기간을 외우셔야 되는데 이제 측량 기간은 며칠 동안 측량하느냐? 5일을 줍니다. 5일 동안 측량하게 되고 측량을 또 잘못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측량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측량 검사 기간은 4일을 줍니다. 그럼 측량만 하는 경우는 며칠이고 5일이고 검사만 하는 경우는 4일이고 측량 검사 같이 하는 경우는 더해서 9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측량 검사 기간은 무슨 측량입니까? 물어봤을 때 아까 측량은 돌로 세분해서 기초 측량이고 또 하나가 세부가 있다고 떠들었죠? 여기서 말하는 측량 요거는 세부 측량이에요. 그럼 신규 등록은 세부 측량인가요? 신규 등록 측량은 세부 측량이죠? 분할 측량도 세부 측량, 등록 전환 측량도 세부, 다 일로 올라가 버리네. 요건 세부 측량할 때는 이렇게 해서 5일, 4일의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고 요거와 별도로 지적 기준점을 정할 목적으로 기준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측량하는 경우도 있고 측량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기준점 설치한다는 얘기는 아까 요건 무슨 측량? 요거 기초 측량이죠? 그럼 땅바닥에 기준점 아까 사진 찍은 거 있나요? 그거를 땅바닥 설치할 때 아까 여기 9번 쓰는 점 있었죠? 땅바닥에 요만한 쇠가 박혀 있거든요. 요 쇠를 설치할 때 개수 따라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개수가 기준점이 요 측량 날짜 똑같은데 15점 이하일 경우는 4일을 주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단 15점에 대해서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가는 것이 날짜입니다. 지금 뭐 다 통설작 요거만 설명드릴게요. 기준점 15점 이하의 경우는 며칠을 주시고 4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5점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가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만약에 기준점을 17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측량하는 경우 며칠 걸립니까? 물어봤을 때 일단 15점에 대해서는 4일이죠. 4일에다가 빼니까 몇 점 남아요? 2점 남았잖아요. 2점 남은 경우는 4점마다 1일씩이니까 2점인데 또다시 1을 줘서 며칠 걸리더라? 5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뽑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22점 설치하는 경우는 측량하는 게 며칠 걸립니까? 물어봤을 때 마찬가지로 일단 15점은 뽑아내야 돼요. 그럼 4일을 주고 빼니까 몇 점 남았어요? 7점 남았죠? 7점에 대해서 4점마다 1일씩이니까 7점 중 4점에 대해서 1을 주고 빼니까 3점 남았네요. 다시 또 1을 또 주는 겁니다. 그럼 며칠 걸리더라? 6일 동안 하는 것이 날짜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일단 15개 떼내고 4개씩 꺼나가면서 날짜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 뜻 이해 갔어요? 여기 법에 정해준 기간이고, 요거와 별도로 이제 당사자가 합의나 계약을 통해서 측량하는 경우는, 이 기간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체 측량 기간 중에서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정하게 되고, 나머지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가는 것이 기간이어서 4분의 3, 4분의 1은 측량 기간, 검사 기간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에 나왔던 대로 응용시키게 되면, 만약에 당사자 합의하에 전체 20일 동안 측량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럼 20일 동안 측량하기로 합의를 본 경우에 이 중에 측량 기간은 며칠이 될까 그러면? 20일 중 4분의 3은 5일. 어렵죠? 네? 15일. 아니 저게 어떻게 15일이지? 나누기 4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15일이고, 그럼 검사 기간은 5일 되겠네요. 작년에 기출 문제에서 합의하에 20일 동안 측량하기로 합의를 본 경우에 검사 기간으로 옳은 것은 문제예요. 검사 기간 답은 5일 답이 된 게 답이 되어서 이걸 물어봤던 게 26개 기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4분의 3, 4분의 1은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또 한번 나왔던 것이 25회 기출 문제에서 당사자 합의로 가는 경우에는 5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5분의 2는 검사 기간으로 한다. 틀렸네요. 그래서 2번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가 좀 잘 냅니다. 그래서 기간은 반드시 나중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이 기간을 기본으로 외우시고, 이 날짜 가지고서 이제 응용해서 총 측량 기간 며칠 걸립니까 뽑으시오라고서 그걸 더해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지금은 기본으로 외운 다음에 나중에 거기가 응용해 가시면은 측량에 대해서 날짜 계산은 다 끝납니다. 다 따로 외우고 들어와서 필요한 것만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본 기억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요 기간 동안 이제 측량을 실시 측량 성과가 나왔을 경우 측량 성과를 측량 결과도 면적 측정부 또는 뭐 측량부 등에다가 등재를 하게 됩니다. 등재했을 경우에 이 측량 성과를 제대로 측량했는가에 대해서 검사받게 되어 있는데, 검사권자는 시, 도지사나 또는 지적소관청에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권자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측량에 대해서 측량 규칙이 규정하기를 요거는 따로 넣어서 검사받아라 해서 하나 추가된 규정이 있게 됩니다. 하나는 지적 삼각 측량 성과하고, 자꾸 삼각이란 말이 따라 붙죠? 삼각이란 말이 왜 나왔는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위라는 측량 기계로 측량을 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의 경우, 지적 확정 측량 성과의 경우는 둘로 나눕니다. 두 가지의 경우는 검사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적 미만이란 말이 따라 붙는데, 면적 이상일 경우는 누구 검사를 받습니까? 미만일 경우 누구 검사 받습니까? 나눠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경우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검사받는 것이 검사권자여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요 면적 미만이란 말 튀어나오게 되면 요거는 자꾸 쏙쏙 들어가네. 부끄러운가 보다, 분필이. 미만이란 말은 하면 소관청 검사가 되어서 여기에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시험 보다가 국장이 정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상이란 말 튀어나오게 되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란 말이 튀어나와야 되고, 미만이란 말 튀어나오게 되면 지적소관청 검사받는 게 검사권자가 됩니다. 여기는 줄 쳐드릴게요, 좀 이따가. 반면에 이제 검사 이렇게 받게 되어 있지만 측량 실시했는데 검사받지 않는 경우도 2개가 나옵니다. 검사 안 받는 것은 경계보고 측량이라는 측량하고, 또 하나가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측량은 검사가 받지 않는다 해서 2개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고, 우리 검사가 얘를 빼고 검사받는 것들은 검사가 끝났을 경우에 검사받는 성과도가 수행자를 거쳐서 다시 의뢰인들에게 교부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검사까지 받아야지 성과도 교부할 수 있고, 검사 안 받은 건 교부할 수가 없다까지 배분하시되, 이게 쭉 흘러가는 과정인데, 여러분은 이제 측량 의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그 의뢰서로 의뢰했겠죠? 의뢰받은 제 입장에서는 측량한다고 소관청에게 계획서를 내고 측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요 기간 동안 측량하라는 얘기예요.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5일, 검사 기간은 4일이고 기준점 정할 때는 15점 이하의 경우는 4일이고 초과하는 경우는 15.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가더라. 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 기간에 따르지 않고 합의로 가는 경우는 전체 기간 중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한다 해서 요 기간 동안 측량을 했습니다. 그럼 측량을 했을 경우에 측량을 잘했는 거 검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학교 다닐 당시 땡땡이 신경은 담탱이가 너 변소 청소해 그러면은 청소하고 나서 검사 받아 그러죠? 아, 땡땡이 안 쳐봤어? 학교 다닐 때 나만 땡땡이 쳐봤나? 검사하면 다 나와요, 다. 땡땡이 치면 이제 걸리면 변소 청소하죠? 아, 했다고 가정하고, 자, 그럼 그 청소는 누가 했고, 그 땡땡이 시내가 했고, 검사는 담임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는 측량하는 검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검사는 시도지사와 소관청으로 검사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량에 대해서 국장이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경우는 누구 검사고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검사 받게 되고 면적 미만일 경우는 지적 소관청 검사 받는다. 두 개를 비교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검사 안 받는 거 두 개 또 있어요. 뭐하고 뭐?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에서 두 개는 검사 받지 않습니다. 요게 측량에 이제 쭉 흘러가는 절차인데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지적 측량 의뢰에서 소유자와 또는 이해관계인 등 측량을 의뢰할 수가 있더라. 누구한테 의뢰하셔라? 지적 측량 수행자에 의뢰해라 나와 있고 이번의 경우 의뢰받은 지적 측량 수행자들은 측량 기간, 측량 일자, 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게 되고요. 측량 기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적 측량은 5일, 측량 검사 기간은 4일, 기준점 정할 당시에는 15점 이하의 경우는 4일에 초과하는 경우는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가더라.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 기간과 다르게 합의하는 경우는 전체 기간 중 4분의 3은 측량 기간, 나머지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한다 해서 여기까지 반드시 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 검사란 말 따라보는데 검사는 측량을 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또는 지적소관청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단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두 개가 있더라. 그래서 네 번째 줄에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검사받지 않으므로 두 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부, 측량 결과도, 면적 측정부, 측량 성과 파일 등 측량 성과에 대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와 있죠. 다만 줄쳐놓을 것이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 및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 대도시장 또는 지적소관청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죠.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그럼 요거 지적 삼각 측량 성과와 그 다음에 경위 측량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의 경우 시도지사나 소관청 검사 받아라. 여기 빠져 있잖아요. 면적 이상이란 말 튀어나오면 누구 검사고? 시도지사고. 면적 이상이란 말 나오면 면적 미만이란 말이 나오면 소관청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딱 나와 있는데 아직 나중에 이제 1월달 책보기도 나눠져 있을 겁니다. 면적 이상일 경우는 누구 검사? 시도지사. 면적 미만일 경우는 지적 소관청에 자꾸 넘어가시고 다음에 이제 3번은 볼 거 없고요. 밑에 4번의 경우에 이제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다고 인정되면 지적 측량 성과도를 지적 측량 수행자에 발급하여야 하며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인에게 성과도를 교부하게 됩니다. 단 검사받지 않은 성과도는 교부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설령 발급했다 할지라도 어떤 쓸모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측량 절차인데 내는 것은 딱 정해진 것이 두 군데예요. 여기서는 여기 측량 기간 이거 반드시 나중에 암기해야 될 부분이고 검사 받고 안 받고 누구 검사 받는지 요 세 번하고 안 받는 것까지 해서 여기 세 번하고 넘어가시면 측량 문제는 풉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적 측량 절차로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이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의 경우는 두 개의 위원회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가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중앙과 지방 둘로 세 번 하는데 가기 전에 지적 삼각 측량 성과 설명드린다고 했죠. 삼각이란 말이 따라붙는데 삼각이란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기준점을 매설한 것이 아까 찍어온 거, 그 찍은 거 맨 처음에 기준점 설치한 건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이 설치한 겁니다. 일본 애들이 이렇게 우리 지도가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잘 그렸죠? 한번 그려봐봐요.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일본 애들이 여기서 우리나라를 이제 측량을 현대화된 측량 방법으로 측량을 통해서 기준점을 매설하는데 지적 삼각점을 처음 매설할 당시에 지적 삼각점의 경우는 남북한이 옛날에 1910년 하나였으니까 이 당시에는 남북한 통틀어서 31,770개 정도를 매설을 해요. 산 정상에다가 이렇게 돌을 박아버립니다. 이게 원두막 같은 거 쳐놓고 거기다 매설을 해서 측량 들어가는데 기준점 설치할 당시에는 일본에 여기 대마도가 있나요? 대마도? 모르세요? 있죠? 대마도. 대마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요? 현재는 일본 땅이지만 구한 말까지는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우리 땅이었었는데 2차 대전 끝나고 줄 그을 때 잘못 끊는 바람에 뺏겨버렸는데 옛날에 최익현 선생께서 대마도를 유배를 갔죠. 유배를 보냈다는 얘기는 우리 땅으로 보낸 남의 나라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낸 유배 아닌가요? 남의 나라로 보내면 그 추방이지. 우리나라로 인정했으니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줄을 잘못 끊는 바람에 넘어가 버렸는데 일본 놈들은 남의 땅을 뺏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대마도 이거를 일본말로 뭐라 그래요? 쓰시마섬이라는 말 쓰지 않나? 일이 뺏어 먹은 다음에 입맛 따시고 있죠? 마시스. 뺏어 먹었잖아요, 지네가. 그래서 마시스 입맛 따시고 있고, 울릉도 여기 옆에 또 조그만 독도 있지 않나요? 독도 자기 땅에는 우기고 있죠? 독도가 일본말로 뭐예요? 타케시마. 거꾸로 그러니까 저거 뺏어 먹으면 맛있겠다 해서 지금 입맛 따시고 있는 게 일본 애들인데 공무원들끼리 부딪혀서 대화를 하면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진대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독도 관련 공무원들이 뭐 3년 4년 주기로 이렇게 반복한다 하다 돌아가면서 또 주변에 공무원들이 한 군데 오래 있지는 않잖아요. 로테이션 시키는데 일본의 이 독도 관련된 공무원들은 24년째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TV 보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일본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자꾸 하는 것이 국제사업재판소 가서 누구 땅인지 한번 영토에서 재판받아보자. 지네가 질 것 같으면 할까요? 지네 자료가 많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뺏겨도 그만이고 뺏으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콧방울 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나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대마도에다가 일본 애들은 다 측량을 통해서 수치화된 측량 자료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여기 거제도하고 섬이, 여기는 부산 영도라는 섬이 있게 됩니다. 요 대마도에서 점을 두 개를 찍어요. 기준점을 찍어서 한밤중에 서치라이트를, 낮에는 잘 안 보이니까 밤중에 서치라이트를 여기서 빵 쏴가지고서 여기 이 거리를 잰 겁니다. 거리를 재가지고서 이 거리 재고, 이 거리 불빛 재가지고 거리 재가지고서 삼각함수를 뽑아낼 수 있죠. 그렇다고 치고 요것도 뽑아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뽑아 나간 거. 이런 식으로 이 삼각점 설치, 삼각점 설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우리나라를 그음망처럼 삼각형으로 해서 다 뽑아 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삼각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숫자 중에서 가장 안정된 숫자가 뭘까? 가장 안정이 있는 숫자는 4입니다. 상다리는 3개만 있으면 돼요. 4개가 있으니까 상이 껐덕대는 거예요. 상다리 3개만 딱 있으면은 어디다 놔도 상다리는 안 움직여요. 나중에 커피숍 하고 싶으시면 상다리 3개만 만드세요. 그럼 어디다 놔도 흔들리질 않으니까. 현충원에 가게 되면 이 향로 있지 않나요? 큰 거? 다리가 몇 개예요? 3개밖에 없잖아요. 3개만 딱 있으면 상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근데 4개가 있으니까 이게 껐덕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3개만 딱 있으면 상은 어디 나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울 때 알코올 램프랑 같이 쓰던 게 뭐예요? 산발이 나만 에디슨 후예요? 자, 산발이 있었죠? 거기다 비건 이제 올려놨는데 흔들리면 넘어지면 다치니까 산발을 딱 세워놔서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다리는 3개만 있으면 됩니다. 커피숍 가니까 상다리 3개가 딱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제 느낌상 신경을 좀 섞고 나가랬는데 상다리가 4개가 있으면 이게 하나가 남잖아요. 꺼덕꺼덕 돼요. 그래서 되게 식탁도 꺼덕대면 상다리는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삼각점을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전국의 주요 지점마다 이런 식으로 삼각점을 다 매설을 한 거예요. 이걸 매설한 것을 지금까지 활용하면서 우리가 넘겨받아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삼각점이라는 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상식으로 여실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가 따라붙는데 지적위원회의 경우는 이제 2개가 나옵니다. 지적위원회의 경우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가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중앙과 지방 둘로 세분하는데 중앙지적위원회의 경우는 설치된 것이 국토교통부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지방지적위원회 시도에 설치가 되어서 각각 설치되어서 보는 업무가 따로 정해집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구성 똑같은데 구성은 먼저 중앙지적위원회 구성부터 볼게요. 중앙지적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이며 위원장의 경우는 당연직입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고 그 밑에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부위원장이 되어서 국장, 과장이 있는 한 계속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고 오른쪽에 위원이 될 자격은 이제 지적에 대해서 학식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가 위원이 되며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2년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없는 이유는 아까 국장 자리에 있으면 당연 위원장, 과장은 당연 부위원장이니까 임기가 정해진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간사는 안 보셔도 되고 나머지 5, 6번 생략할게요. 간사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간사는 말 나온 김에 간사라는 것은 옛날에 왜 학교 다닐 당시에 학급 회의할 때 회장이 막 회의 주관하고 있으면 옆에 회의록 작성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옛날 말로 서기가 간사 업무예요. 이제 회의 준비하고 회의록 작성하는 업무가 간사인데 간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임명하게 됩니다. 그다음 회의 보게 되면 회의는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당연히 의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위원장, 부위원장 둘 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장의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 개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게 되며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의결을 봅니다. 이제 과반수란 말이 나왔는데 과반수란 것은 얼마를 의미하느냐? 중앙지적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총 5명 이상 10명 이하죠. 10명의 과반수가 몇 명일까? 10명의 과반수는 뭐 말을 해야지 알려드리지. 5명이 아니라 6명입니다. 반이 지나간 수니까. 그럼 10명 중 6명이 출석해야지만 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6명이 출석하면 개의가 들어가겠네요. 6명 중 과반수는 4명이 찬성을 해서 의결을 보는 겁니다. 반수랑 과반수랑은 다른 거예요. 반수는 10명 중 반수 그러면 5명이 되겠지만 과반수란 말은 반이 지나간 수니까 6명이 과반수가 되는 겁니다. 반수의 말과 과반수란 말 뜻이 같죠.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것이 이제 4번째가 위원회의 경우는 이제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4번부터 봐야지. 위원회는 이제 회의를 하고자 할 때 관계인을 출석해 해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으며 현지를 조사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경우가 이게 올해 시험에 나온 것인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일시와 장소와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며칠 전까지라고요? 5일 전까지인데 이번 기출문제에서는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기출문제 7일이 아니라 5일입니다. 왜 7일로 나왔을까?
5일로 안 나오고 통상적으로 사원 소집청에 통지할 때가 7일이에요. 그거랑 부딪혀서 냈는데 쓰지 마시고 그냥 다른 건 몰라도 되고 지적위원회 소집하고자 할 때는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단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그다음에 심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아직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는 뭐가 나오느냐 지적 측량에 대한 족보심사 청구 사항에 대한 심의결을 위해서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나와 있는데 이 지방지적위원회 가진 권한은 지금 나온 거 줄쳐놓을 것이 지적 측량에 대한 족보심사 청구사항.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지적 측량 족보심사하는 것이 지방지적위원회가 됩니다. 요것만 담당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족보심사란 말이 무엇이냐인데 다시 배울 텐데 족보심사라는 것은 측량에 대한 재판이에요. 뭐라고요? 측량에 대한 재판. 예를 들어서 반을 갈라서 여기가 여러분 땅이고 여기는 이쪽 분 땅이세요. 근데 여기 경계를 알고 있었는데 이쪽 분들이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가 여기라고 주장을 해요. 원래 경계는 어디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그럼 이 경계 인정하실래요? 땅 뺏긴 적 인정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여러분은 이건 아니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측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맞는지를 요청해서 소송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송이 바로 족보심사예요. 일반적인 재판하는 것은 법원 가서 재판하겠지만 측량을 통해 이 다툼이 생긴 경우 이 재판하는 것은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인데 그 재판을 뭐라고 부르느냐 족보심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족보심사를 여기서 했다. 그러면 여기 재판이라고 떠들었으니까 만약에 경계가 여기가 나왔대요. 여러분의 측량한 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었는데 족보심사 했더니 측량이 잘못돼서 원래 이게 맞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에 기분 나쁘지 않나요? 기분 나쁘죠? 그럼 이거 이 심사 잘못된 거 아니냐? 항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항소가 바로 재심사.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사항은 지적 측량 족보 재심사이다. 찾으셨나요? 그럼 심사하고 아직 요거만 말고 4개가 더 있어요. 권한이. 근데 이렇게 간단히 보자고요. 재심사하는 것이 중앙의 권한이 되어서 2개를 비교시키는 겁니다. 중앙지적위원회 권한 5개가 있지만 지금 편의상 하나만 나와 있는데 족보심사하는 것은 어디서 하시고?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하는 것은 중앙지적위원회인데 일반적인 재판 같은 경우는 3심제입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부분 올라가겠지만 이 측량에 대한 재판은 2심제예요. 족보심사하고 재심사로 끝나는 거지 또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생겼는데 옛날에 지방이 생긴 것은 96년도에 신설이 됩니다. 96년까지는 이 측량에 대한 재판 한 번밖에 안 해서 1심제였었어요. 근데 사람을 죽여도 3번 살 길을 주는데 측량 재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3번은 안 가더라도 2번은 가자 그래서 만든 기구가 지방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심사와 재심사로서 2번 이제 재판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규정해 버린 겁니다. 지방지적위원회 경우는 똑같습니다. 중앙을 지방 바꾸면 똑같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도지사 바꾸면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손대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나온 것이 지적, 측량, 족보, 심사.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지적, 측량, 족보, 심사라는 것은 이제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측량에 다툼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간단히 본 다음에 보자고요. 이제 여기 지워버리고 이제 가볍게 들으세요. 지금은 뭔지는 나중에 한 서너 번 들으시면 대부분 다 일부러 외우시고 문제 풀도록 외우게 해드립니다. 족보심사하는 것은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요청할 자격은 토지 소유자가 족보심사 요청할 수도 있고 소유자 이해관계인도 가능하고 지적 측량 수행자도 가능해서 이 3명 중 다 가능합니다. 이 2명의 경우는 측량 의뢰한 측량 성과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행자 본인이 행한 측량 성과도 그래서 전부 다 측량 성과를 가지고서 족보심사를 요청하게 되는데 절차상으로서는 청구서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제출하는 방법은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서 붙어야 됩니다.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족보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를 규정을 합니다. 표현상으로 지도지사를
거쳐서 어디로 가래요?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적부심도 요청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냥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데 있지만 법조문이 바뀌면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가도록 규정을 합니다. 그 청구서가 이제 성과도랑 같이 들어오게 되면 시도지사 입장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사한 다음에 30일 안에 지방지적위원회로 사안을 회부하게 됩니다. 조사하는 사안은 뭐 외우지 마세요. 시험에 낸 적은 없으니까. 측량을 통해 가져온 성과도 조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측량 경위 조사할 것이며, 그 다음에 토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토지 이동 내역을 조사합니다. 뭐 분할이나 합병 등이 있었는가 조사할 것이고, 또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었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조사할 것이며, 측량하게 된 기준점이나 또는 경계 등을 조사하는 것이 조사할 수 있는 다 대상들이에요. 이걸 조사한 다음에 넘겨주라는 얘기인데, 넘겨받은 지방지적위원회 입장에서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심의하고 의결을 내리게 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되 연장은 30일을 넘지 못합니다. 요 기간 안에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의결서가. 의결서가 나왔을 경우에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 인원 전원이 서명 날에는 의결서가 작성될 것이며,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의결서를 시도지사에 송부하게 되고, 시도지사는 청구인과 이해관계인들에게 7일 이내의 결과를 통지해 주면서 불복하는 경우는 이 3명 중 누구라도 다시 90일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여기도 거쳐서 붙어야 됩니다.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적고심사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가 절차입니다. 적고심사란 나오게 되면 여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시도지사. 여기는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할 경우는 여기는 국토부 장관. 여기는 중앙지적위원회. 똑같은 거예요. 절차가 똑같다 보니 나중에는 어딜 암기하게 만들어 드리느냐, 나중에 이걸 외우라고 얘기합니다. 회부 날짜가 며칠이에요? 30일이고 심의의결은 60일이고 연장은 30일이고 재심사 기한은 90일이고 통지는 7일이죠. 여기서부터 요 땅에서 한 바퀴 외우라 그래요. 날짜는 36397. 뭐라고요? 빨리 따라하세요. 날짜는 36397. 요거만 외우면 끝나요. 날짜는 36397 외웠는데 처음 3은 회부 30일, 그 다음에 6은 심의의결 60일, 그 다음 3은 연장 30일, 재심사 기한은 90일, 통지는 7일. 요거 딱 외우면 요거로 딱 끝나요. 여기다가 갖다 붙일 것이 적고심사는 시도지사와 지방, 재심사할 경우는 국토부 장관, 중앙 똑같은 거니까 날짜만 기억하면 문제에 맞춥니다. 여기는 다 날짜로 나와요, 문제가.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적고심사에서 처음 나온 것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지적측량 적고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와 있고, 네, 둘 다 뭘 가져가느냐. 청구서의 경우는 밑에 굵은 글 고딕체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측량 의뢰에서 발급받은 측량 성과도 가져올 것이며, 지적측량 수행자는 직접 실시한 측량 성과도 가져가라. 둘 다 측량 성과도 가져가서 제출하는데, 회부라만 나와 있죠. 지적측량 적고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조사한 다음에 회부해라. 며칠로 회부하시래요? 30일이고, 그 밑에 아직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오른쪽 넘어가서 심의결을 합니다.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 며칠 내 심의결 하시고 60일 내 심의결하게 되어 있으며, 부득이할 때는 한 번만 30일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더라. 그래서 심의결 기간 60일이며 연장은 30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송본을 생략하고 내려와서 통지는 며칠 내 통지하시래요? 7일 내 통지하는 거죠? 여기까지 날짜 정리하니까 회부는 며칠이고 30일, 심의의결 60일, 연장 30일, 통지는 7일 나와 있고, 맨 밑에 보면 적고 재심사의 경우는 누굴 거쳐가더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가는데 며칠 내 얘기하시래요? 90일 내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날짜 외울 때 36397
7 외우시면 여기는 한 방에 딱 끝나요, 그냥. 여기는 대부분 문제 날 때 날짜 물어봐요. 날짜 문제 나오는 게 여기서 날짜가 나오다 보니까 날짜 외우신 대로 하시면 나중에 대부분 다 저절로 외우십니다. 밑에 재심사 청구는 생략할게요. 날짜 똑같이 흘러가는 거니까 같이 놓고 오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지적법의 용어 정리고, 그 다음에 등기법의 경우는 이제 오른쪽 넘어가는데, 넘어가서 페이지가 174페이지가 등기법은 좀 어렵습니다. 양도 많고. 여기 잠깐 푹 쉬시고 와서 등기법 다시 보도록 하죠.